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올리면서 이제 자주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또 못했었어요. 그동안 연구가 또 핑계 같지만 계속 겹쳤고,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유튜브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채널이 제가 하고 있는 강의 페미니즘과 철학이라고 하는 그 강좌의 서브로 이제 사용할까 해서 사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목적이었는데요. 주제를 한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다른 강의와 겹치는 바람에 녹화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사실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한정하지 않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나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페미니즘 관련 주제는 지속적으로 다룰 거고요. 제가 현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상학을 근거로 한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도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은 며칠 전에 소개받았던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목은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입니다. 김희경 선생이 글을 쓰고 윤성남 화백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표지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윤성남 화백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독특하죠. 그렇잖아도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인데요. 세계사 속의 여성의 이름이 사실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책 속에서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을 드러낸 작업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워진 여성들의 이름을 살리는 일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간 여성들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인이기에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이중적인 억압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겹겹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고통스러운 고문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형을 당한 여성들의 이름을 이제라도 대면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 불려진 이름들을 제가 이 목차에 따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마리아, 강주룡, 정정화, 남자현, 안경신, 김알렉산드라, 박진홍, 박자혜, 김옥년, 권기호, 김명씨, 박차정, 정칠성, 그리고 이화림, 총 14명이 되겠네요. 14명의 이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독립운동가 권기옥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1917년 가을 미국인 비행사 아서 스미스가 고개 비행하는 것을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 비행기를 몰고 일본으로 날아가 천황의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란 구국에 대한 권기옥의 의지를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뿐이던 조선 여자 비행가로 한번 진중에 나타날 때는 군인의 정신을 뺄 만큼 미인의 용모를 가진 권기옥 양도 그의 연인 이영무 비행사와 함께 국민군 제1비행대에 나서 남다른 천재를 발휘하여 많은 공로를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권기옥이 비행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대신에 동지였던 이영무를 연인으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권기옥에 대해서 미인의 용모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당시의 사회적 시선의 한계죠.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권기옥은 이 신문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천황의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권기옥의 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권기옥은 동지였던 이상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졌을 때 비로소 그에게 본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성은 남편이 있을 경우에 결혼을 따로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성들은 집안의 권유로 결혼을 하더라도 유학길에 오르거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새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에게만 허용되던 자유로운 삶이었죠. 또 한 여성, 이화림이 등장하죠. 이화림은 김창국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혼하고 아이와도 헤어지며 고통스러워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개의 여성들은 가정을 선택하지만 이화림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매이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틀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대개 남성이 이런 삶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개 여성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회적 시선은 그렇게 곱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묘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여성도 있습니다. 이화림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름이 정묘희인데 집안 남자들의 돌림자를 따서 정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정화가 되죠. 정정화는 조부의 고집에 밀려서 꼬마 신부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합니다. 결혼을 한 여성으로서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따라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어른들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정정화는 유학을 권유하는 아버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정정화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요. 부엌에서 임시정부의 어른을 위해 밥 짓는 일이 독립운동을 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 김명씨가 또 등장을 하죠. 김명씨의 어머니 김인석은 3.1 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가 공문의 후유증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김명씨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민족 정신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씨는 무정장군의 휘하에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여성부대 지휘관을 맡았고요. 최전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명씨는 여장군으로서 용맹을 떨쳤지만 의혹투성인 채로 1949년 신문 한 기퉁이에 북로당 정치위원 김명씨 유치장서 자살이라는 문장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명씨는 여장군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명씨는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리고 가부장제 속에서의 속박과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었던 박차정이 있었고요. 또 후왕양성에 힘을 쏟았던 김마리아, 또 남편을 집사람이라고 불렀던 박진웅,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던 강주룡, 단재 신채호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일제법을 거부해 미혼모로 남았던 간호사 박자혜, 일본의 수탈에 맞서 해녀 투쟁을 했던 김웅년, 조선 최고의 기생에서 사회운동가로 변신한 사상기생으로 불렸던 정칠성도 있습니다. 계몽운동보다 한일투쟁에 관심이 더 많았던 안경신은 임신한 몸으로 폭탄범이 되기도 했지요. 집안에서 태어나 부친의 제자였던 김영주와 결혼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던 남편을 잃고 시모상을 마치고 아들의 혼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남자현. 남자현도 여성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이후에야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였죠. 남자현은 독립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인식이 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독립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무명지 2마디를 자른 남자현은 자신의 혈서를 국제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국제연맹조사단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사되지 못했고요. 그는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그 손가락을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붉은 전선, 김 알렉산드라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조선인이었습니다. 차르의 전제 정치 하에서 신음하던 러시아 민중이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조선 민중이나 똑같이 지배계급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한 김 알렉산드라는 자유롭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원으로 철저히 당의 노선을 따랐던 그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총살당합니다. 죽기 직전 눈을 가린 붕대를 풀고 유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 세계 인류의 자유와 나를 처형하는 너희의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바친다. 나는 대한국 여자다. 내 죽음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당은 더욱 힘써 싸울 것이며 내가 가장 경애하는 2천만 동포도 머지않아 자유와 독립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 영혼은 이를 믿고 바라노라. 나는 온 세상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죽어갑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3년 동안 하바롭스크 사람들은 그의 주검이 떨어졌던 아무르강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던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사상에 접해서 자유와 독립의 꿈을 이어나갔습니다. 봄이 옵니다. 생과사는 늘 함께 있지만 생의 기운이 그나마 강한 계절이 봄이겠지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책과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